조금 전에 이제 장마당에서 뭐 성추행 관료들이 나와서 뭐 했다고 하는데 그 시스템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시장 되면 시장 관리 사무실이 있습니다. 뭐 작업반 반장이 나갔겠죠. 책임을 집니다. 이 사람들은 장사를 하고 나는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관리를 하는 거죠. 그 모든 관리원들이 몽땅 여자라는 겁니다. 시장 관리원은 무조건 여자예요. 남쪽에서 흔히 정치범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굶어 죽고 이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거고요. 정치범 수용소가 아니라 집결소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김연희 씨랑 말씀을 이런저런 나누면서 장마당에서 여러 가지 인권 탄압이나 일반 성폭력 이런 것들이 만연돼 있다고 하는 주장들이 제기가 되어 왔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김연희 씨는 강하게 부정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마당은 여성들이 관리의 주체다. 그리고 그걸 관리하는 정부 쪽의 이제 당사자 이런 분들은 그분들을 착취할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권 탄압이니 거기서 그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자기는 생각한다라고 네네. 말씀을 하셨어요. 자, 장마당은 기본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관리 주체를 하는 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장마당에, 그러니까 매대라고 하죠. 예, 우리 좌판을 놓고 이렇게 판매하는 그 장마당을 운영하시는 분도 대부분 40세 이상의 여성분들이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그 시장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여성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근데 물론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남자들이 이제 그 권력층에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장마당의 대부분은 이제 여성들이 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와 관련해서 여러 탈북자들의 증언이라는 것은 거기서 이를테면 성폭력이 그건 네. 유엔 보고서에도 나온 내용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부분 저는 이해해야 이 되나? 부분을 예. 잘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탈북자의 증언을 증언을 통해 북한 사회를 이해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게 뭐냐면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케이스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뭐 장마당에서 정말 그렇겠죠. 열악한 지위에서 이 장사 활동을 계속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라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게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마치 너무 빈번하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 양 이렇게 일반화하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사례로. 네. 그러니까 영장님 보시기에는 마치 만연된 현상으로 그런 증언 하나만 갖고 보기에는 네. 검증된 건 아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된다면 북한 사회가 저렇게 오래 갈 수가 없죠. 어느 정도는 그 사회도 그러니까, 규칙이라는 게 있고 규율이라는 게 있고 단속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일종의 그것도 부정부패와 관련된 것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탈북자들의 증언 중에 이제 인권 탄압으로 또 강하게 나오는 것들이 이제 탈북하려다가 잡혀서 다시 집결소로 보내지면 자, 김연희 씨는 그런데 집결소지 그게 뭐 무슨 수용소나 이런 데로 가는 건 아니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서 이제 인권 탄압이나 이런 것들이 자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김연희 씨는 그런 것들도 부풀려졌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 부분은 뭐 저도 어느 정도는 당연히 이 체제가 싫다고 떠나는 사람들을 집결소에서 그렇게 아주 그냥 너 잘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도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굉장히 이제 험하고 좀 무섭게 다루고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일부분에선 그런 존재하고 뭐 사실인 부분도 있겠죠. 나쁜 행위도 개개인의 편차도 있는 존재할 거니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 상상하는 그런 엄청나게 막 끔찍한 그런 인권 유린들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러한 이제 시설이라고 보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인권이라는 게 인권의 그 수준이라는 게 우리 사회를 생각해 보면은 7, 80년대 생각하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열악합니까? 너무 끔찍하죠. 지금의 시점에서 78년, 그쵸. 70, 80년대의 상황을 보면 끔찍하죠. 김 기자님도 그런 거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학교 다니다가 갑자기 그 학교 시간에 그 국기 개항 하강 시간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애국가 울리면서 하강 시간 걷다가 다들 로봇처럼 다 그 자리에 서가지고
이렇게 경건하게 당연하죠. 예, 있어도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 지금 생각하면 좀 너무 우스운데 네. 예, 그게 굉장히 그 전체주의적인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북한도 이제 기본적으로 독재 사회입니다. 예. 예. 저는 국민교육 네. 현장도 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직도 기억이 얼마나 세대 교육을 예. 받았는지 예. 저도 예. 뭐 외우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우리가 지금의 시점에서 그 기준으로 우리 사회도 과거를 보면 굉장히 인권 수준이 낮습니다. 다만 네, 그렇게 근데, 보면 예. 북한 사회는 정체돼 있다라고 하는 비판은 가능하겠군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우리가 네. 이제 상당히 우리 기준으로 보면 폐쇄 사회고 네. 여행의 자유도 없고 예. 이동의 자유도 여전히 제한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일당 독재가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진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인권 상황이 열악한 거죠. 근데 이제 북한에서 실제로 사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들이 그 수십 년의 삶의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개선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 더 열악해지고 그렇지. 있느냐를 그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보편적인 기준으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분명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들이 또 그런 외부의 비판 소리에 또 의식을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법적으로라도 장애인 어떤 그 노인들 예. 이런 사람들 우리가 흔히 사회 약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복지 같은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들을 계속 만들고 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같이 봐줘야 네. 균형적으로 네. 접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